안녕하세요.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 스시로그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일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부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일본에서는 얼마 받고 이래요? 연봉이 얼마예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 주위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평균 그 연봉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사인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본에서는 연봉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연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연수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연수입은 기본급과 뭐 보너스와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한 그런 자기가 받게 되는 그 수입을 연수입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서는 연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넨슈라고 하거든요. 연수입 넨슈. 근데 연봉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연봉은 일본 기업도 요즘에는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외자계 기업에서 가이시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외자계 기업은 가이시케이라고 하는데, 외자계 기업에서는 연수입이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과 연수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연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급의 각종 수당과 뭐 보너스와 해서 다 해서 받게 되는 급여를 연수입이라고 하고요. 연봉은 보통 연봉이 뭐 800만 엔이다 하면 800만 엔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 800만 엔 이상은 안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연봉은 그래서 보통 800만 엔이 연봉이라고 딱 이렇게 나오면 연봉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제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딱 800만 엔 그렇게 연봉 이거다 하면 딱 그것만 나오느냐, 그런 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다르고요. 연봉 플러스 뭐 회사의 성과금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연봉만 있다라는 것도 있고, 연봉 플러스 정말 너가 평가가 좋으면 조금 더 보너스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외자계 기업에서 가이시케이에서 이런 거는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게 연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면은 넨뽀라고 하는데요. 연봉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잔업수당, 정말 바른 일본어로는 지칸가이 테아테라고 하거든요. 시간 외 수당. 그거를 이제 잔업수당인데 장교 테아테라고도 하고 지칸가이 테아테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수당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봉의 개념은 조금 더 연수입보다는 보통 이렇게 연봉이 많이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외자계 기업 보면 이만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안에서 잔업을 하든 뭘 하든 정해진 시간 내에서 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계산이고 생각인 것 같고, 보통 일본 회사에서는 이제 넨슈의 개념으로 기본급이 있고요. 그리고 잔업을 하면 그 잔업수당이 있고, 잔업이 그 야근이죠. 야근 수당이 있고, 또 휴일에 출근하시면 휴일 수당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야크쇼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한국어로? 그 이제 짬이 좀 차게 되면 뭐라고 한국말로 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짬이 좀 차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금액을 이만큼 더 급여를 지불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약속 테아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택 관련 테아테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테아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테아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수당들이 모든 일본 기업에서
지급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회사의 규모가 크고 그냥 소위 말하는 대기업 아니면 조금 튼튼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태아태 수당의 시스템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유명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뭐 벤처나 스타트업의 규모들의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제 생각하셔서 챙겨받아야 하는 건 잔업수당하고 통근수당,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꼭 받으셔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또 이제 통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통근수당은 과세 포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월급이 30만 엔이다 라고 하면 그 30만 엔 안에 이제 각종 수당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30만 엔 안에서 이제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통근수당이 붙는데, 이 통근수당은 거의 뭐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 통근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거의 못 봤고요. 거의 법으로 꼭 정해져 있는, 챙겨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 통근수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교통비로 5만 엔이 든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만큼 5만 엔을 지불을 해야 하고, 대신 그 5만 엔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통근수당에 대해서는 보통 그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회사에 따라서는 월 2만 엔 이상은 지급하기 힘들다 이러는 회사도 있고, 뭐 5만 엔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회사 뭐 다양한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이제 그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1시간 이내면은 회사에서 주는 통근수당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에 그래서 당신은 얼마 받고 일했습니까? 저는 얼마를 받고 일했냐? 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첫 직장이 일본의 메가뱅크였고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